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한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고요. 오늘도 감사 인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박인희 님께서 새로 멤버십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댓글을 한 번도 달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은데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나름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꼭 후원이 아니더라도 항상 응원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독자님께서 영상 소리가 작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5분께서 또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앞으로는 소리를 키워볼 테니까 어떤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업로드를 하면 저도 한 번씩 실수한 게 없나 하면서 영상을 보는데 소리는 크게 못 느꼈는데 부족한 거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능한 선에서는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 드라마틱한 한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살나는 계좌를 보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정리하는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거짓말처럼 시장이 반등하고 있고 이번 주는 일주일 내내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S&P 500이 9일 연속으로 상승했는데 이런 상황은 20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냥 사팔사팔 안 하고 잘 갖고 있으니까 이런 일도 겪게 되는 것 같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S&P 500 지수가 상호관세 쇼크 이전으로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랑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물타기를 잘 못했다면 회복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힘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만 보면 하락장이 끝난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따라 또 주가가 출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대 지수는 다우, 나스닥, S&P 500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을 했고요. 한 주간의 히트맵도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는데 애플과 아마존이 어닝 쇼크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애플은 하락했지만 아마존은 버텨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10% 전후로 상승했는데 실적은 실적일 뿐이고 전체적인 앞으로의 방향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 하락을 통해서 보면 정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어떤 이유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쏟아지는 뉴스에 심리적으로 흔들려서는 안 되고, 큰 결심을 통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선택했으니 돌아오는 상승장에서 얻게 될 수익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빅스 지수 역시 이제 공포 단계를 벗어나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탐욕까지 올라가는 속도가 늦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짧은 기간에 이게 왔다 갔다 거리니까 레버리지 비중이 높은 입장에서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인데, 이번에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리밸런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별 내용 없는 주관적인 시황을 마무리하고 스크랩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눈을 뜨고 영상을 만들려고 기사를 살펴보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소식입니다. 워런 버핏이 은퇴를 한다는 소식이고요. 아벨 부회장이 자리를 이어받게 되고, 그 밖의 이야기는 트럼프 관세 정책을 비판했다고 하고 지금은 극적인 베어마켓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주식시장의 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시장이 하락할 경우 겁먹고 시장이 오를 때 흥분하는 사람이라면 주식시장은 참여하기에 끔찍한 곳이다. 비판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사람들이 감정이 있다는 걸 알지만 감정이 투자를 좌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 효율부, 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워런 버핏 관련 책들을 사놓고 아직 읽지 않은 게 몇 권 있는데 마저 열심히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워런 버핏이 은퇴를 하더라도 버크셔의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AI 경쟁력이 실적 갈랐다. 알파벳 웃고 인텔 울고. 아들 계좌에 알파벳을 갖고 있어서 반독점 이슈 때문에 살짝 신경이 쓰이는데
구글의 실적은 이상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제가 올해 제일 먼저 했던 선택이 인텔을 손절했던 것이었는데, 손절했다는 이야기를 올렸다가 악플을 구경하기도 했지만,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어릴 때 제가 보던 인텔은 이제 없는 것 같고, TSMC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려워 보이는데, 하지만 미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 업무에서 손을 뗀다는 기사인데, 실적 발표 때 이야기한 걸로 보면 완전히는 아닌 것 같고, 애초에 특별 공무원 신분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150일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분배를 하는 차원일 것 같고, 어쨌든 트럼프한테 칭찬받고 이제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은 주주로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음, 엔비디아 H100에 맞서 중국 화웨이 AI 칩 개발이라는 기사인데, 미국에서 자꾸 제재를 가하니까 화웨이가 AI 칩을 자체 개발한다는 이야기고, 뭔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만든다 이런 개념인데, H100보다 강력한 성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계속 안 되는데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사는 제가 공부 차원에서 스크랩을 해놨는데요. 궁금하시면 링크 눌러서 제 블로그 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작기계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런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료는 중국이 갖고 있는데 일본, 독일 기계가 없으면 중국 공장도 멈춘다 라는 내용이 있고, 공작기계 산업이 제조업의 상황을 제일 먼저 감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크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계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계좌의 수익률은 지난주보다 전체적으로는 떨어졌는데 비트코인만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어느 정도의 자산을 만들게 되면 비트코인을 온전하게 한 개 이상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날도 오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주 오랜만에 10만원을 이체해서 마이너스 20%대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더리움을 물타기했습니다. 코인은 적극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능력에서는 가끔씩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거고요. 주식 계좌를 포트폴리오 그림으로 보면 한 주 동안 모든 종목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해줘서 비중이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메인 계좌가 수익률이 100%를 찍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관세 쇼크를 맞았을 때 기록한 수익률이 40%대인데, 이건 가만히 있는데 제 입장에서의 큰 돈이 왔다 갔다 거리는 상황인데, 그냥 숫자가 바뀌는 걸 구경만 할 뿐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진짜 사이버머니 같아요. 일단 갖고 있는 모든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속술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자리대로 들어와서 물타기를 한 보람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고, 아이온큐의 수익률이 다시 300%를 넘어섰는데 계속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AI를 발전시키는 양자 강화 애플리케이션을 시연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자세한 건 제가 알 턱이 없고, 일단 아이온큐가 일을 잘하고 있고 결국 AI는 양자 컴퓨터와 같이 가게 되겠구나 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온큐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이트에서 계속 이런 기사가 업데이트 되거든요. 궁금하시면 가셔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매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로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역시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속슬과 투슬라, 삼슬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으로 물려있는 속슬을 극복하는 과정을 리얼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수익률이 마이너스 37이었는데 마이너스 32%까지 올라왔고요. 낮은 가격에서 더 모으지 못하는 게 아쉽지만, 저는 아직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정이 되는 대로 매수를 할 거고, 양전을 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매수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와 있을 때, 이럴 때 모아놓는 수량이 제가 먹을 몫입니다. 그리고 무의미하지만 일주일에 한 주씩 사보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요 계좌는 지난주에 못 사서 이번 주에 2주를 매수했고요.
이제 5주 차인데 재미로 하는 거지만 레버리지를 평균 단가를 높여가면서 매수하는 건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요 계좌의 평균 단가랑 맞물리게 되면 관두려고 합니다. 별 의미가 없네요. 다음은 저의 킬러 컨텐츠 삼슬라의 투자 상황인데 지난주 수익률보다 3% 정도 올라 있는 상태고요. 워낙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라 똑같은 숫자로 보이는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3%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평균 단가를 이렇게 낮춰놨기 때문에 편안하게 구경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더 내려간다. 그러면 더 살 겁니다. 최근에 투자를 안 하는 오래된 친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물어보길래 모범 답안으로 나스닥, S&P 500, SCHD ETF를 이야기해주고 네가 어느 정도의 손실폭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00만 원을 태울 수 있다면 이걸 사는 순간 넌 동남아에 갔다 온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삼슬라를 100만 원만 사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매수했던 21달러 이하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 고위험 종목을 추천하지는 않지만 정말로 소액을 태울 수 있고 버리는 셈 치고 돈을 투자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저를 욕하지 않을 수 있다면 소액으로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수익이 나도 저한테 돈을 주실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돼도 욕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면 한번 100만 원을 태워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돌아오는 상승장에서는 기필코 열매를 따먹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를 갈면서 물타기 중인 나무증권 계좌의 상황인데요. 이거는 제가 비공개로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것도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해볼 테면 해봐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으세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나름의 원칙을 세워서 투자를 하고 있고 당연히 이를 각오도 하고 있고 3배짜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걸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테슬라 전용 계좌의 수익률은 지난주보다 큰 변동 없이 소폭 상승했고요. 6월이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에 대한 예로 보여드리는 연금저축계좌는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유튜브 수익이 입금될 때까지 파란불이 잘 유지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하락장이 끝난 건지 또 무슨 발작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고 배당주를 팔고 레버리지에 물타기 하는 건 정말 질풍 같은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댓글로 국장을 손절하고 그냥 미국 주식으로 바꿀까요? 라는 댓글이 몇 개 달리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힘듭니다. 더구나 갈아타려는 게 레버리지를 염두를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국장의 타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양쪽에서 투자를 잘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국장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제가 국장에서 돈을 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신 미국 주식을 통해서 자산을 불려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미국 주식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정말 때로는 질풍 같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사는 곳 근처에서 이제 어린이 장기자랑을 하길래 저희 아들한테 나가서 해볼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용감하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이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할 때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